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지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을 좀 놓고 보면 백신 이슈가 좀 있었어요. 백신의 노이즈 요인이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뭐 안면마비인가? 부작용 이슈가 좀 있었고요. 이런 부작용 이슈들이 좀 있으면서 좀 이제 센티를 이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었고, 경제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경제지표가 별로 안 좋게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4분기 실적이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경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안 좋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면 자, 이 4분기 실적 시즌은 자 1월, 2월이란 말이에요. 2021년 1월, 2월에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이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또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를 금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공매도를 금지를 해놨는데 내년 3월에 이제 보면 2021년 이제 3월에 요 이슈들이 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자, 센티가 악화가 될 수가 있겠죠. 투자 센티가 악화가 될 수가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조정의 트리거로 좀 작용할 가능성들이 있겠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좀 많이 늘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도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경제지표가 만약에 중국도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면, 중국은 지금 이제 모르겠는데 중국도 4분기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 그러면 요거는 아무래도 확률이 더 높아지는 조정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들어와준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래 업황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저평가되어 있어서 성장 밸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지금 매력적인 섹터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리밸런싱을 잡아가고 주식 비중을 키워가는 좋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가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금을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6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자 90%까지 채워보고요. 주식 비중을 자 25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당연히 80포인트 이제 95%까지 채워보고요. 주식 비중을. 그리고 만약에 투매가 한번 나오면서 폭락 흐름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신용이 한번 털리겠죠. 자, 그런 구간이 오면 주식 비중을 100% 대응을 하자 라는 관점으로 이제 현금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지수가 만약에 여기서 위로 간다 그러면 2021년도 적정 시장 밸류를 봤을 때 저는 2800포인트에서 한 3000포인트 정도가 적정 밸류 수준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 구간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건 버블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800포인트 위에서는 좀 현금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그래서 현금을 더 늘려가는 포인트로 지금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현재 이제 15% 정도 리딩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면 현금을 늘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주식을 늘리고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대응 전략을 이제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 2020년 12월 16일 이제 수요일날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한양 ENG 101%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 이제 순환매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순환매 흐름 같은 경우는 이슈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가치 반영을 받는 데는 이제 순서가 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치 반영을 먼저 받는 기업들이 있고 또 나중에 받는 기업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섹터별로 또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소재, 장비, 뭐 부품 등 해가지고 소재라든가 장비, 부품에 이제 뭐 순환매 흐름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실적 대비해서 이익이라든가 기업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매력들이 부각이 되면서 리밸런싱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판단을 해야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포지션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돈이 가는 흐름을 보이면 이제 가치를 보면 보인다라는 거죠. 돈이 가는 흐름은 기업 가치를 체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진스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한양 ENG 평균가 17,250원에 101% 수익 구간에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안녕하세요. 한양 ENG 101% 수익입니다. 절반 매도해서 복리 계좌로 보냅니다. 라고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자, 섹터 안에서 순환매 흐름은 기업 가치에 따라 만들어진다. 자, 요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2017년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진행이 되고 했을 때, 요때는 내용을 보면 회원분들한테 반도체 기업들을 거의 추천을 드리지 못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반도체 업황을 봤을 때 슈퍼사이클이라는 것 때문에 요거는 업황이 고점 신호가 나와있다라고 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코멘트들을 많이 드렸었던 거고요. 반도체 지금 회피해야 된다, 따라잡을 포지션이 아니다 라는 코멘트들을 계속 드렸었고요. 그 구간에서 이제 외면을 했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나왔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노이즈 요인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별로 안 빠진 것 같지만 이게 마이너스 70% 이상 빠진 겁니다. 그림으로 보면 얼마 빠진 것 같지만 주가는 이제 마이너스 70% 이상 이제 빠지는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요 구간에서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 FST도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제 대형주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추천 안 드렸었고,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자, FST이고 TSE이고 여기서 이제 300% 이상 이제 올라온 구간에 놓고 보면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이렇게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요 구간에 이제 추천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내가 만약에 TSE를 갖고 있고 FST를 갖고 있었는데 한양 ENG라는 종목을 안 갖고 있었다. 요렇게 됐다 그랬을 때는 이제 밸류 포지션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업 가치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뭐 4만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상승률이 이제 100% 미만으로 남아있잖아요. 미만으로 남아있으니까 제 기준점에서는 이건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TSE 같은 경우는 적정 가치가 한 7만원 정도 수준이 지금 보여지니까요. 한양 ENG는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17,000원 요 구간에서도 제가 보는 밸류 포지션은 이제 50%에서 한 100% 정도의 이상의 상승률하고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원 밑에서는 굉장히 저평가 포지션인 거죠. 그러면 TSE라는 종목을 분할 매도를 해서 한양 ENG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이제 반도체가 움직일 때는 반도체 업황 개선,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붙으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보면 FST라는 종목이 이제 덜 움직이는 경우는 이유는 뭘까요? 밸류 매력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한양 ENG를 보면 한양 ENG가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기업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요런 리밸런싱 포지션들을 잡아가야 요런 구간에 요거 비중을 줄여서 요런 걸 늘려갈 수 있는 이런 포지션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동섹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섹터만 놓고 보면 거의 흐름이 같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디커플링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작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가치 대비해서 왜곡 포지션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섹터를 넓혀서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극심하게 소외된 기업과 지금 이제 실적을 반영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버블에 놓여있는 기업들이 극심하게 갈리게 돼요. 그러면 버블을 팔아서 어때요? 저평가를 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버블이라는 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이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한다고 치고, 이거 분할을 해서 분할 매도를 보면서 저평가 섹터를 이제 편입을 해나간다.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득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는 뭘까요? 주가라는 게 결국 가치에 연동이 된다라는 전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역사적으로 수백 년, 수천 년 데이터를 보면 요거는 이미 검증이 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부분들만 이제 의문이 있겠죠. 가치 판단을 놓고 볼 때는 이제 성장 밸류, 성장 가치가 나뉘어지고, 이거는 이제 미래 가치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현재 가치를 놓고, 이거는 이제 내재 가치를 이야기를 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밸류 포지션에 대해서 또 비교 분석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환매 포지션을 그래야 이제 잡아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답이라는 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서 자신만의 알고리즘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회원분들도 이런 걸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정답도 아니고요. 또 그 알고리즘이 계속 변해요. 시장 상황이라든가 업황 산업에 따라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요걸 어떻게
딱 설명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대충 이제 우리가 딱 봤을 때 PR을 놓고 보면, 이제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보통 5배에서 10배 수준, 이게 이제 적정 가치 수준으로 봅니다. 그럼 중간값 딱 잡으면 7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PBR을 놓고 보면, PBR은 이제 내재 가치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1 정도가 이제 적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PER을 놓고 봤을 때 700 구간의 밑에 있다라 그러면 이게 미래 가치도 마찬가지고 현재 가치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건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PBR을 놓고 봤을 때 1보다 미만에 있으면 이제 또 저평가 매력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누가 더 저평가냐라는 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자, 플러스 알파를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성장률, ROE 같은 경우도 집어넣고, 뭐 EBITDA라든가 뭐 등등등. 요즘 최근에 보면 뭐 PSR이니 어쩌니 하는데, PSR이라는 거는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매출을 기준으로 이제 가치 산출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재물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요런 가치의 기준이 되는 부분들로 인해서 자기만의 알고리즘을 짜져가는 게 중요해요. 자, 보면 우리가 건설 섹터, 철강 섹터, 금융 섹터를 놓고 보면, 자, 저 PBR.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 PBR이 돼 있다라는 거는 성장 밸류가 이제 성장이 없다, 뭐 둔화된다, 많이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저평가가 구간에 이제 놓여 있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포인트를 잡으려고 그러면 리레이팅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서 이제 금융기업들이 이익이 늘어나면서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잡힌다 라든가, 건설 섹터 같은 경우는 수주가 늘어나면서 지금 이제 신규 수요가 잡힌다 라든가, 철강 섹터도 마찬가지죠.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여러가지 뭐 중국이라든가 수요 공급 요인들이 여러가지의 업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업황들을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단순 수치로만 놓고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정치, 업황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업황을 베이스로 깔고 이 안에서 이제 상대적 밸류에이션을 이제 비교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놓고 봤을 때 지금 성장 밸류가 부각을 받고 있는 섹터는 뻔하죠. 자, 2차전지, 뭐 반도체, 그리고 뭐 헬스케어 쯤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뭐 IT 섹터 등등의 친에너지 섹터까지 뭐 요 정도가 이제 성장 밸류를 부각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다 라고 보면, 여기에다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줄까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기준이라는 걸 명확하게 잡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준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10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거죠. 그리고 놓고 이제 가치주 섹터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를 놓고 보는 거니까, 현재 가치에 대해서 이제 밸류 매력이 있는 섹터는 지금 현재 건설, 철강, 뭐 금융, 뭐 화학,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겠죠. 거기다가 뭐 음식료 섹터도 있을 것이고, 뭐 의류 섹터도 있을 것이고, 뭐 등등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현재 가치가 매력적인 섹터는, 요 중에 이제 성장 모멘텀이 붙어 있는 것들이 먼저 뭐냐를 봤을 때 이제 건설하고 금융 쪽에서 이제 증권 쪽이 많기 때문에 가치주 섹터에서는 요쪽에 이제 비중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업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이 밸류 포지션을 누가 더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산출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안 좋거나 더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리밸런스 포인트를 잡아가다 보면 좋은 포지션들을 취해갈 수가 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갖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섹터는 업황이 같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잖아요, 이건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섹터 내의 리밸런스 포인트를 볼 때는 내가 반도체 섹터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 비중 내에서 리밸런싱을 볼 때는 TSE 같은 종목을 팔아서 요런 거를 사는 건 어때요? 이 섹터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내가 계산이 돼 있으면 요 안에서의 상대적 밸류 체크를 해봤을 때 요게 더 밸류 매력이 있다 라는 건 명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터가 나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업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추가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은 굉장히 잡아내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왜? 업황은 맞춰져 있는 거니까. TSE라는 기업의 업황과 한양 ENG라는 기업의 업황이 같단 말이에요. 같거나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는 거는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놓고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되니까요. 그러면 야, TSE보다 요 구간에서는 한양 ENG가 훨씬 싸다 라는 이런 계산이 나오면 요거를 분할매도해서 요거를 살 수 있는 포지션은 충분히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 수익률을 조금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포지션들을 잡아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섹터를 다변화해서 이제 밸류 체크를 해서 상대적 밸류 매력이 있는 걸 찾아 나가는 거는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존재를 하는데,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흐름은 기업 가치를 그냥 단순 비교만 해봐도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2, 3년 후의 밸류를 딱 봐서, 퍼 기준으로 TSE가 싸냐, 한양 ENG가 딱 싸냐 보면은 딱 나와요. PBR을 기준으로도 뭐가 더 싸냐 그러면 딱 나온다는 거죠. 자, 성장률 같은 부분에서만 조금 애매한 포지션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대입할 수 있는 부분들만 잡혀보면 업황이 같은 섹터 내에서의 리밸런싱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관점들이 입혀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순환매 흐름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 순환매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테마를 타고, 테마 순환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 가치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밸류 부담이 더 많은 기업들은 더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동이 나뉘게 되는 거죠. 패턴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파동에 예를 들어서 먼저 만약에 이 섹터가 부각받았을 때 올라가는 기업들이 다르고, 2차 그 다음에 조정이 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또 이제 다른 거예요. 왜 이게 달라지냐면 가치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들을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가치를 기반으로 판단을 해보면, 자, 1차 파동 대장주, 2차 파동 대장주, 3차 파동 대장주, 이런 것들을 잡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자, 이 대장주들을 어떻게 잡아가냐 라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가치를 기준으로 제가 이제 판단을 해봤을 때 그 가능성들이 이쪽이 높다 라 그러면 그쪽에 반도체 섹터 이제 편입을 할 때는 그런 쪽에 이제 포지션 대응을 많이 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상승률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중에 많이 올라간 기업들이 우리 포트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포지션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잡아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보고 있는 순환매 흐름, 이거를 이제 가치를 기준으로 저는 이제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포지션 대응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방송을 준비를 해봤고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